아니, 어머니는 이 집 가사도우미잖아요. 그 정도 일도 못하면 뭐하러 우리가 모시고 살겠어요? 며느리 윤소희의 말끝은 싸늘했고 그 눈빛은 차가운 유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엔 멸시가 또렷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가 그녀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짤랑하는 소리 하나에 이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가사도우미라니 모간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정자는 입술을 다리다 말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윤소희의 냉소가 흘렀습니다. 청소는 내일 꼭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날 이정자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사도움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사람을 베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 67살이에요.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면서도 마음 한켠이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살림으로 채워넣은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시작한 가사도우미 일은 어느새 30년이 넘었어요. 새벽마다 다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하고 밥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며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을 위해 몸을 혹사하다 보니 내 집은 늘 뒷전이었죠. 남편 이상철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 밥 안 먹고 손주 웃음도 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윤소희는 예의는 바르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엔 어색한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눈빛 속엔 불편함이 아니라 무시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존재는 투명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는 내일 꼭 해주세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명령처럼 들렸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됐을까? 그날도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침이 30해가 넘었어요.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손주 도시락을 싸고 거실 먼지를 닦으면서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정자야, 일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너를 위해 살아라.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 결심이 자신의 마지막 청소이자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이정자는 오늘도 새벽 5시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니까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오늘도 잘 버텨보자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며 부엌불을 켰습니다. 하민이 도시락을 싸고 국을 덮이고 밥상 위를 정갈히 차렸습니다. 윤소희는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아들 도연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정자는 반찬 접시를 하나씩 올려놓으며 오늘은 된장찌개 좀 진하게 끓였어. 하민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하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소희는 식탁에 앉기도 전에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냄새나는 김치 먹어요? 버리세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냄새를 손으로 가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정자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을 뻔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담근 김치인데 묵은지라 볶음 해 먹으면 맛있어. 하지만 윤소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김치통을 통째로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에 냄새가 다 배잖아요. 봉투를 묶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이도 마침 그때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된 김치 아니야? 그냥 버리세요. 그 말에 이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김치는 괜찮아요. 묵은 김치로 찌개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래, 그럼 버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두 잠든 후 이정자는 몰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요. 남편 이상철과 함께 김장을 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정자야, 김치는 사람 마음이야. 정성 없이 담그면 아무리 좋은 배추라도 금세 쉬어버려. 그때 들은 남편의 말이 귀에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이정자는 손으로 김치통의 이음새를 문질렀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지만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김치통을 고이 닦았습니다. 달빛이 베란다 유리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묘한 결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 냉기가 부엌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에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민이 할머니, 오늘 찌개 냄새 좋아요 하며 웃자 이정자는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윤소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잖아요. 월급도 안 받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해요. 순간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딸랑 소리에 식탁 분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소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덧붙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살아요. 말끝이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 안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치를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에이, 소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단 말이지. 하지만 그 감사라는 단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마저 해라. 난 잠깐 방에 들어갈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천천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이상철이 남기고 간 공증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펼쳐보니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본인 이정자 명의로 된 재산 일체 단독 소유로 함. 서류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저렸어요. 남편이 생전의 정자야. 이건 내 이름으로 해둬야 마음이 편하지 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 줄은요. 다음 날 저녁 도연이 퇴근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시간 돼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엔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그냥 담보대출 서류예요. 사업이 잠깐 막혀서 잠깐만요.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이 잘 나와요. 이정자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동명의? 네,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남편을 닮았던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형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다음 날 아침, 이정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분당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며 손이 떨렸어요.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요.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노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담보대출 서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명의 이전이에요.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명의만 유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사도움이라는 말, 공동명의 서류, 그리고 재산 이전 시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정자는 서류를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그날 밤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김치통처럼 묵직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이정자의 마음은 뒤숭숭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서류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담보대출 서류라 했던 그 종이들이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 알림이 떴어요. 송금인 이름은 김도현, 금액은 작지 않았습니다. 이정자는 그 알림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던 애가 돈을 보내다니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다음 날 아들이 외출한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통장과 명세서 뭉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입출금 내역에는 윤소의 명의 카드 결제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이름,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이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다 그의 말한 투자금이었구나. 통장 맨 끝에는 사업자 계좌 이체 대신 쇼핑몰 정산 취소가 찍혀 있었어요.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투자금은 며느리의 명품 쇼핑 자금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내밀었구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공증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걸 왜 그리 지키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정자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닦고 쓸고 정리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혀질 줄은 몰랐네. 눈물이 아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위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청소를 해야겠다. 사람 관계를 깨끗이 닦아내는 청소. 그 목소리는 결심보다 단단했고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자는 서랍을 다시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숨기지 않고 치워버릴 거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한 이들이 없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이정자는 불을 끄지 않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설거지하다 말고 벗어둔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닳아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며 이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이만 대학 가면 난 괜찮아. 오래전 그 다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며 밥 해주고 빨래 개며 하루 2집씩 뛰어다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오던 날들이었죠.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학자금을 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손에 쥐고도 웃을 수 있었던 건 이제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자신에게 공동명의 서류를 내밀고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밀어준 아이가 결국 날 짓밟는구나.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믿은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거실 한쪽에 작은 공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주 하민이 두고 간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엔 연필로 하민 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맨날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실 엄마가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정자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그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결국 있구나. 하민의 짧은 글 한 줄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나는 미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존엄하게 내 삶을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일기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수의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그리고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게 내게도 나에게도 가장 올바른 청소야. 창문 밖에선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이정자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 윤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한 5박 6일 정도요. 그동안 편하게 쉬세요. 이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사이에 청소 좀 해둘게. 윤소희는 아휴, 어머니는 여행 좀 다니셔야지. 청소는 무슨 청소예요? 하며 웃었지만 그 말 뒤에 섞인 비웃음을 이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을 정리하던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서랍에서 집 등기부 등본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유자 이정자. 글자가 유난히 반짝거려 보였어요. 이 집,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외투에 단정한 머리를 한 그녀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여성이었지만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중개사가 고개를 들더니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이런 구조 아파트 잘 안 나가요. 방이 3개면 젊은 사람들은 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이정자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올려놔요. 금매로요. 바로 계약할 사람 있을 거예요. 중개사는 대충 접수만 하듯 끄덕였고 그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10억 이하로 금매 나온 30평대 있어요? 방이 3개인 구조면 좋겠는데요. 중개사가 놀라 눈을 깜빡였고 이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집을 내놨는데요. 신혼부부는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딱 이런 구조 찾았어요.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중개사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경우 드물어요. 이정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인생도 그렇죠. 계약 도장이 탁 찍히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됐어. 진짜 청소 끝이다. 그날 밤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계약할게요.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렸어요. 부산 바다는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택한 바다야. 화면에 계약금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민의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울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윤소희가 아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음식은 버리시지 말고 있는 반찬 그냥 드세요. 도연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푹 쉬세요. 이정자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청소 좀 하고 쉴게. 그 말에 윤소희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가 취미시죠. 그리고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적이 내려앉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그녀는 앞치마를 메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싱크대 밑, 화장실 구석, 창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먼지와 얼룩을 지우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 가사 도우미 그만둘게. 이제 내 집부터 정리해야지.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마친 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계약서, 통장, 공증 서류까지 가지런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짐 2트럭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부산 해운대, 하나는 서울 보관센터로요. 오후 3시 트럭 2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이사 가세요, 이정자 씨? 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엔 부산행 짐이, 다른 한쪽엔 윤소희의 명품 가방과 옷, 가전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라벨을 붙였습니다. 보관센터 직행. 짐을 실은 뒤 현관에 앉아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바닥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닦아왔던 손끝의 기술이 마지막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위 유리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남편, 자신, 어린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나 이제 가요. 이제야 약속 지켜요. 나를 위해 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메모지를 한 장 꺼내 적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쪽지를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그녀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띠띠, 비밀번호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트럭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짐 2트럭 맞죠? 네, 맞아요. 하나는 부산행, 하나는 보관센터. 이삿짐이 많으시네요. 네, 오래된 걸 다 정리하느라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문 밖으로 분당의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버스 정류장, 시장, 그리고 익숙한 골목.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속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그 집을 뒤로 한 채 이정자는 마침내 자기 인생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해운대의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바닷가를 스치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파도 소리가 고요히 귓가에 닿았어요. 이정자는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다 향이 은은히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돼. 내가 나를 부르면 되니까.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다 담긴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가사도우미로만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단 하나, 이정자로만 남았습니다. 창가 위엔 손주 하민이 보낸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제가 김치 담가 드릴게요. 엄마 몰래요. 사랑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정자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책갈피에 끼워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빵을 굽고 커피를 다시 내렸습니다. 커피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마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했다가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예뻐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남의 집만 닦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닦을 거야.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바다 위로 빛의 길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와 이정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커튼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톡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인생아. 이제 진짜 나로 살게 해줘. 멀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세월의 굴레를 끊는 듯 했어요. 이정자는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아닌 인생의 주인 이정자로서의 새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만 살아온 시간 속에 혹시 잊고 지낸 나 자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정자 씨처럼 늦게라도 용기 낼 수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